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넌에 해당되는 넌을 하면 그 이미지가 없었다가 이제 보였다가 없었다 보였다가 뭐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입력창을 한 개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컨텐츠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저희가 HTML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how hide, show hide 뭐 이렇게 써서 이어서 붙였습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PC 눌러서 이제 하시고요. 맨 처음에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H2 태그 정도로 해서 그 이미지가 안 보이게 처음에 보이게 안 보이게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보이게 이제 한다. 클릭을 한 개 누르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한 개 만드시고요. 버튼. 그 기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버튼을 한 개 만들어야겠죠.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여기다 이제 이미지 보이게, 이지지가 아니라 이미지 보이게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버튼을 한 개 더 만들고 이제 이미지 안 보이게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한 개 더 만들고 이미지 보이게를 복사해서 안 보이게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저희가 br 태그 한 개 넣고요. br 슬래시 한 개 넣으시고 한거랑 br 슬래시 넣으시고 이미지 태그를 한 개 만들어요. 이미지 img 태그를 만드시고 그 여기다 이미지입니다. 뭐 쓰시고 그 이미지 한 개 필요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좀 하면 되겠죠. 그 챕터 3, 챕터 2에 보시면 이미지 폴더, img 폴더 있죠. 이 안에 이제 이미지가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폴더로 통째로 복사하셔서요. 프로젝트가 다르면 얘를 꺼내 쓰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 프로젝트가 있는 데다가 이제 컨트롤 웹 컨텐츠에 있는 데다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넣어놓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한번 해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이미지 태그는 이쪽에 뭐 s 언더바 스노우 1, 스노우 01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는 이제 이미지 img 태그 안에 img 태그 안에 이제 스노우 s 언더바 스노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s 언더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쓴 거고요. s 언더바 이렇게 s 언더바 스노우 01.jpg네요. 스노우 01.jpg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로 실행을 해 보시면 그 이렇게 맨 처음에 보입니다. 다 보이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미지 태그를 쓰면 이미지 볼 때 사용하는 태그이기 때문에 다 보인다가 정상이죠. 그래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이고 있는 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안 보이게 만들고 싶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보이게 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안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하는 CSS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중에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썼고 이제 그 속성 값 중에서는 이제 넌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넌. 그 엘리먼트 유저 디스플레이 넌. 넌이 디폴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넌으로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스타일이니까 스타일 써놓고요. 지금 img 태그니까 그냥 img라고 쓰면 태그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img 태그에 여기 img 태그에 해당 거를 디스플레이 쓰시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인라인 블록 쭉 있는데 그 중에 그 넌이 있을 거예요. 넌.
그 저희가 있는 것 중에서 none 이렇게 쓰시고요.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이제 다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자 브라우저 보시고 지금 보여지는 것을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한다. 잘 됐죠. 안 보이게 하시고요. 그 이미지 밑으로 제가 그 이미지 밑에 이제 BR 태그 한 개 집어넣고요. BR 슬래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미지 밑에 글자라고, 이미지 밑에 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자리를 차지하는지 안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BR 태그만 먹고 이제 자리를 안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미지가 이렇게 큰데 자리를 안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이미지가 사라진 거와 동일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보이게 클릭을 하면 이미지 보이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버튼으로 먼저 만들어 보자. 지금 손가락 표시도 안 되고 그냥 클릭만 되니까 버튼 태그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부트스트랩을 생각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막 해서 CSS 막 해서 버튼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부트스트랩에 버튼스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하시고요. 지금 디폴트 만들 건데요. 디폴트 만들 건데 그 try yourself 밑으로 내리시면 try yourself가 있는데 클릭하시고, 예, 라이브러리 때문에 try yourself를 눌렀어요. 메타 링크 스크립트 복사하시고요. 이거 뷰포트 뭐 CSS 부트 CSS 그다음에 JS 그다음에 JS 이렇게 해서 네 줄을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위에다가 슬래시 헤드 타이틀 밑으로 이제 등록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등록했다. 그 등록을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등록만 해놓고 사용은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이게 안 보이게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아무거나 부트스트랩 아무거나 트라이 유어셀프 클릭해가지고 요거 네 줄 복사하는 건 아무데나 다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트스트랩을 먼저 찾아가세요. 부트스트랩 HTML 그 더블 삼스코스의 부트스트랩 아무거나 클릭하고 트라이 유어셀프 버튼을 찾으세요.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리죠. 그 중에 맨 위에 여기 메타 링크 스크립트 슬래시 헤드 바로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그다음 네 줄을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작업을 계속 똑같이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이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등록.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여러 번 하고 있죠. 똑같은 거를. 근데 이제 관심 있게 하시면은 잘 하시고요. 이런 거를 이제 관심 있게 이게 보시면 지금 똑같은 작업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구나. 트라이 유어셀프 누르면은 그 맨 위에 부분에 저런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게 나오는구나. 예, 이 정도 이제 보시면서 눈치껏 해보시면 되겠고요. 노력 많이 살 길이에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타일 지정을 했고요. 스타일 밑으로 이제 저희가 동작을 시켜 볼 거예요. 버튼 동작을 시킬 건데, 이 부트스트랩을 등록을 하면요, 여기 버튼을 버튼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클래스를 지정하면 되죠. 클래스 있고로 쌍따옴표 찍고 버튼인데 btn 한 칸 띄고 btn이랑 그 클래스를 먼저 넣고 그다음 btn 버튼인데 디폴트예요 라고 이제 클래스를 넣어주면 버튼처럼 생기게 되겠죠. 얘는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디자인을 적용한 거예요. 디자인을 써가지고 쓰도록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버튼처럼 이렇게 손가락 표시 나온 거 보이시죠? 물론 눌러도 동작은 안 해요. 눌러도 동작은 안 하는데 버튼처럼 잘 보이긴 한다. 그죠? 이 정도에서 부트스트랩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거 한 개 클래스 넣어줬습니다. 등록하고 클래스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클릭한 것을 요거 이제 이미지 보이게 하는 것을 이제 클릭한 거 선택하려면 요거는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붙여주면 좋다 이거죠. 야, 이거 바디에서부터 찾아가지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안 하고요. 아이디를 얘는 쇼 뭐 이미지 이런 아이디 한 개 붙이고 보이게니까 안 보이게는 뭐 하이드 아이디를 하이드가 숨기다라는 얘기예요. 이미지를 숨기자. 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show라는 메소드와 hid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 jQuery가. 그래서 여기다 스크립트를 짭니다. 자, 스크립트 이렇게 짜시고요. 셀렉터 뭐 달러 가로 열고 펑션부터 써야 된다고. 펑크션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펑션을 안 쓰면은 이제 지금 요 버튼에다가 이벤트 처리를 시킬 건데 그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직 버튼이 안 나온 상태겠죠. 안 나온 상태라서 이 버튼을 찾지 못해 가지고 무시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로 펑션을 넘겨줘야 되죠. 펑션을 넘겨서 실행하도록 만든다 하시고요. 자, 이제 달러 찾습니다. 이제 쌍따옴표 찍고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뭘 찾냐면 아이디니까 샵 쓰시는 거예요. 샵. 그리고 그 show 이미지를 찾고요. 이벤트 점 다음에 찾은 다음에 점 다음에 클릭 이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동작은 펑션으로 파라미터로 넘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요. 지금 현재 show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 img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달러 쌍따옴표 img만 썼기 때문에 태그입니다. 점을 쓰면 클래스, 샵을 쓰면 id. 이게 이제 css하고 셀렉터를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jQuery의 셀렉터인데요. 그 css의 셀렉터하고 거의 90% 똑같습니다. 그 얘를 점 다음에 보이게 해주세요. sh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합니다. 세미콜론 클릭하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달러 안에다가 그 펑션을 넣어서 이제 실행이 되고요. 얘가 호출다음에 실행하고 얘는 이제 클릭하면 실행하기 위한 펑션을 전달한다. 얘는 클릭이 되면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쇼 이미지 여기에다가 그 요거 클릭했을 때 쇼 이미지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쇼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버튼이 안 펴있으니까 이미지를 클릭하는 줄 알았어요. 버튼까지 쓸게요. 쇼 이미지 버튼 그 다음에 하이드 버튼 하이드 이미지 버튼. 이미지를 클릭하는 줄 알았어요. 얘는 버튼을 클릭한다. btn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쇼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을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걔를 꺼내서 실행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프로그램 되게 간단해요. 그 이미지 태그, 여기 이미지 태그를 먼저 선택해서 쇼 보이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4키 누르시고 이미지 보이게 보이죠? 이미지 안 보이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미지 안 보이게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 안 보이게는 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펑션 부분에 쇼 이미지가 아니라 하이드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하이드를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사하시고 자, 하이드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하이드 시켜라. 하이드 숨겨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로 고침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게 안 보이게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CSS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넌으로 쓰거나 아니면 얘를 이제 블록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보이게 안 보이게 또는 이제 인라인으로 바꾸거나 그 인라인으로 바꿔주어서 이제 다른 거랑 어울리게 해서 보통 이미지는 인라인입니다. 인라인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넌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넌으로 하면 안 보이게 되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이런 없는 거와 동일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때 원래 이미지는 인라인 그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속성 기본 속성은 인라인이 해당이 되는데 얘를 이제 넌으로 했다는 얘기는 넌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라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라지게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한다 할 때 넌으로 하고요. 다시 인라인으로 바꿔주면 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자꾸 이제 바꿔서 이미지에 대한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하면 안 보이겠다가 얘를 인라인으로 바꾸면 보이겠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div 같은 거를 만들거나 div나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 절대 위치를 잡고 z 인덱스를 위해서 위아래를 이제 서로 겹쳐 놓은 것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가 그 new 파일에다가 지금 이제 포지션이라고 써주세요. 포지션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절대 위치를 잡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div 이렇게 잡으시고요. div 한 개, 두 개, 세 개. div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냥 div라고 쓰시는데 id를 입고로 쓰시고 1번 div다. div 1, 2, 3 이렇게 써주세요. 1, 2, 3 2번이고요. 3번이에요. 이렇게 써주세요. 글자는 안 쓰셔도 돼요. 글자는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일단은 겹치게 놓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겹쳐서 놓을 수 있다. 자, 됐으면 이제 그 이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뭘 쓰냐면 div에 대한 스타일을 쓰세요. 스타일을 이제 지정을 하시고, 자, div에다가 중괄호 중괄호 이제 볼더 테두리인데요. 자, 볼더는 1픽셀로 쓰시고요. 볼더 1픽셀로 솔리드고요. 솔리드 실선이고 블랙으로 쓰겠습니다. 블랙으로 써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F11 눌러서 얘를 한번 이제 이렇게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눌러가지고 이제 써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조그마다 이거. 네.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나오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갈게요. 그 위드하고 헤이트 잡을게요. DTH 위드를 한 300px로 잡으시고 헤이트 잡을게요. 헤이트를 이제 300픽셀로 잡았어요. 300px로 잡아주세요. 자, 잘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300인데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확대시켜서 그런 거고요. 100으로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100으로 되시겠죠? 얘는 가지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줄 부분이 남다 그래도 얘가 블록 타입에 해당되는 태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얘가 달라붙질 않고 그냥 다음 밑줄 줄로 이렇게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블록 타입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샵 div 1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는 여기다 백그라운드는 오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샵 div 2번, div 3번 이렇게 할 거라서 복사를 2번 하시고, 자, 2번, 3번에 해당되는 것을 만듭니다. 3번에 해당되는 만들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블랙으로 만들어 볼게요. 블랙으로 만들고, 세 번째 거는 옐로우로 만들게요. 옐로우. Y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를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박스가 3개가 생겼어요. 맞죠? 그냥 글자가 없더라도 위드하고 헤이트를 지정하면 그 크기만큼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 부분에 해당되는 요 세 가지를, 세 개에 해당되는 요 div1, div2, div3에 해당되는 요 div로 세 개, 전체가 div니까요. div에 해당되는 것을 그 css를 주시는데, 아까 전에 css가 지금 w 함수 코스에서 css에서 박스 모델 해당되는 건데, 포지션, 박스가 아니라 포지션. 박스가 아니라 포지션.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 어디 갔지? 이런 네. 박스의 포지션인가? F3 포지션 여기 있네요. CSS 포지션. 포지션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그 포지션이라는 속성 여기 보면 프로퍼티죠. 프로퍼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앱스트랙트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AB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앱솔루트가 나오세요. 그 포지션인데 앱솔루트 절대값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절대값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T1이나 이런 데는 이제 탑과 그 다음에 뭐를 선택하시면 탑은 위쪽이니까 탑을 한 120 정도, 제 120 px 정도로 줄게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를 써서 레프트도 한 120 px 정도 똑같이 줄게요. 탑과 레프트를 복사해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두는데 얘네들은 다 겹치라고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300이니까 120 더하기 뭐 120 더하기 곱하기 2 정도 할까요? 곱하기 2 정도 하면 240 정도 되는 거죠. 240에다가 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240 정도로 할게요. 240. 그 밑에 거는 3배 2400으로 썼어요. 240 썼고 밑에 거는 3배 120에 3배 360으로 놔라. 260이 아니라 360. 뭐 이렇게 해서 360으로 놓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360. 그 어떤 건지 잘 모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 오렌지, 블랙, 옐로우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푼 것에 위치가 여기 오렌지, 블랙, 옐로우 순인데 얘를 이제 F4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렌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렌지 부분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블랙을 놓고 그 위에다 옐로우를 놓고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겹치게 놓을 수 있고요. 그 앱솔루트라면 아무 위치에나 전부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탑과 레프트만 조정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아무 위치에나 놓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블랙을 클릭했어요. 그럼 블랙이 제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드시는데 그게 Z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Z 인덱스를 지정을 해볼 거예요. 자, 레프트 탑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Z 이렇게 쓰시면 Z 인덱스라는 게 나오시고요. 그 div는 1번 맞아요. 1번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Z 인덱스 부분에 Z 쓰시고 Z 인덱스 부분에 두 번째는 이제 3번으로 써주세요. 3번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거 옐로우 되어 있는 거를 Z 인덱스를 2번으로 쓰는 거예요. 2번 세미콜론 썼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썼습니다. Z 인덱스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깜짝이야 3번. F4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위로 올라온다. 그 숫자는 순서대로 안 돼 있어도 돼요. 순서대로 안 돼 있어도 되는데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보이는 게 0이거든요. Z-인덱스 0.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여기 중간에 맨 밑에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던 거 요거 보시라고 해서
했던 거 앱솔루트에서 이렇게 썼던 거를 보면 글자 위에 그림 위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Z 인덱스 어디 갔었냐? 저것도 이제 겹치게 만드는 것도 ZED가 쓴 거고, 요거. 그림을 쓰면 글자가 0이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면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뒤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그림이 분명히 드래그 되죠.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더 밑으로. 그래서 이제 배경처럼 사용이 된 거죠. Z 인덱스는 썼는데, Z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서를 얘기를 하고요. 백그라운드는 된 것 같고 포지션 부분이 이제 있는데, 포지션은 이제 놓여지는 위치를 의미하고요. 놓여지는 위치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저희가 쓰는 이제 앱솔루트는 절대 위치. 내가 그 왼쪽에서부터 얼마, 오른쪽에서 얼마 이런 거를 쓰는 이제 절대 위치를 의미해요. 절대 위치. 이거는 어떤 게 거기에 놓여질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위치를 쓰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객체를 겹쳐서 이제 보여줄 때나 이제 팝업으로 올라오는 창 같은 거, 팝으로 올라오는 창 등에 활용이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셨던 이렇게 팝업창, 대화 상자 뭐 이런 게 클릭하면 위로 먼저 앞으로 확 보이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이 Z 인덱스를 해가지고 보이게 한 거예요. 맨 처음엔 사라지게 했던 거, 코드가 없는 게 아니라 코드는 있는데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한번 하셔야겠죠. Z 인덱스는 여기에 이제 이 놓여지는 순서 위치예요. Z 인덱스, Z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놓여지는 이제 순서를 의미하고요. 숫자가 클수록 위로 올라온다. 숫자가 클수록 위로 올라온다. 모르면 그냥 만 정도 주면 되겠죠. 만 정도 줘가지고 하시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Z 인덱스가 무엇인가 막 써 있을 거예요. 써 있으면 그 Z 인덱스를 제일 맨 처음에 올라오게 하려면 만, 뭐 10만 이런 게 막 써놓으면은 맨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로 깔고 싶으면 저거 지난 때 보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적은 숫자를 하면 바닥에 깔립니다. 아시겠죠? 깔려서 숫자가 클수록 위로 올라오고 반대로 숫자가 적을수록 밑으로 내려간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탑하고 레프트를 써둔데, 얘가 저희가 포지션 자체가 포지션이 절대에 있는 앱솔루트일 때, 이거는 절대적인 위치, 절대 위치를 의미하는데, 위치일 경우 탑은 보여지게 되는 브라우저, 놓일 수 있는 최대의 상위에 해당되는 게 탑이고요. 맨 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맨 위, 그리고 레프트는 왼쪽입니다. 맨 왼쪽, 맨 위나 맨 왼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를 표시해서 절대 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위치를 잡는다. 탑의 경우 맨 위에 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뭐 120 썼으면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 맨 위가 표시할 수 있는 제일 위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라는 얘기예요. 요건 레프트고요. 요거는 탑이에요. 탑 120, 뭐 그다음에 레프트 120. 요거는 24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 여기는 이제 360.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검은색이 위로 올라가는데 검은색 Z 인덱스가 제일 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커서 이제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Z-인덱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떠다니는 이런 DIV를 만들 수 있고요. DIV 안에다가 뭐 데이터나 뭐 딴 거를 막 집어넣으면 Z-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위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DIV의 Z-인덱스를 조정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는 이제 div 말고 이미지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고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짤 때에 이미지를 div 안에다 넣고 그 div 자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보여주거나 합니다. 그러면은 div 안에 있는 이미지도 보여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잘 됐네. 이렇게 절대 위치를 한번 잡아 보셨고요.